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0월 27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9월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은 3.4%,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는 3.7%를 기록하면서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사실 다음 주 FOMC에서의 기준금리 동결은 거의 확정된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시장은 연준의 금리 동결을 완화적인 시그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오늘의 물가지표와 어제의 GDP 등을 고려할 때 파월이 다시 한번 인플레를 낮추기 위한 추세 이하의 성장을 강조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고제입니다. 근 3주 전 시작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져 있지만 국채금리의 강세와 106선에서 내려올지 모르는 달러 인덱스로 인해 상단은 제한되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2,000달러 부근에서 일주일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자 미군이 F-16 전투기를 시리아 동부로 보내 친이란계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올 초부터 미국은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란산 원유의 우회적 수출을 용인해 왔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 FX입니다. 기준금리를 4.5%로 동결한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가 금리 인상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면 9월 인플레이션은 눈에 띄는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란 뜻은 아니면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혼조 출발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는 엇갈린 기업의 실적과 경제 데이터를 소화하는 모습 보이면서 혼조세로 시작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시장의 중요한 이슈와 방향성, 앞으로의 대응 방법까지 정확하게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얼추 다 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다음 달이면 FOMC가 딱 2번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남겨놓고 12월에 11월 1일, 2일 이렇게 FOMC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수들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당분간 박스권을 좀 형성할 걸로 보이는데 세부적인 내용 오늘도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속에서 이슈와 지표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정확하게 체크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요동치고 굉장히 방향성과 앞으로의 내용까지 파악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정확한 전략까지 오늘 방송 통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잠시 뒤에는 단타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시장 어떤 방향성으로 수익까지 크게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모든 전략과 비법 꼭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지금 골드만 파란불 켜고 있고요. 그 외 주요 상품들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1분봉 보겠습니다. 지금 개장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14,320을 전후로 해서요. 굉장히 장대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 가면서 짧은 시간에도 반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 상승과 하방, 이 정확한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횡보장으로 정확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꼬리가 굉장히 긴 모습까지 이 모든 캔들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21시 30분경에 미국의 9월 PCE가 발표됐습니다. 발표 직후에는 장대 음봉까지 나와주면서 14,270대까지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금 이 하락분은 올라와 주면서 지금 이 0.9%가량 상승하는 점에서 횡보하는 모습 계속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개장 이후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14,330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시장에서는 지금 이 모든 이슈들과 GDP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앞으로 남아있는 FOMC와 모든 시장의 정책들을 대비하고서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하고 어떤 방향성 오늘 그려나갈지 계속해서 잠시 뒤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일 보겠습니다. 네, 현재 0.28%, 0.29%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개장을 기점으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빨간불 켜고 있지만 지금 실시간으로도 어떠한 방향성으로 전환될지 알 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개장과 함께 장대 음봉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공급 차질이 우려를 빚고는 있지만 이 공급 차질에 대한 문제도 하루하루 다른 의견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달러 인덱스의 영향까지 함께 크게 받고 있는 5일의 모습인데요.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슈 하루하루 다르게 해석되고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수요와 공급 포지션마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5일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슈와 지표 그 내용들은 어떤 이슈고 그리고 오늘의 방향성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까지 이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방향성까지 잠시 뒤에 함께 정확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 보겠습니다. 네, 현재 0.2% 하락하면서 1993.3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개장 전에 큰 폭의 한번 좀 변화를 보여줬다가 22시 14분경 이 개장 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좀 이 하락폭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21시 30분 이후에 조금 더 크게 장대 음봉들이 나오면서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2시 14분경의 저점인 1986선을 기록하고서 지금은 하락폭을 반납하고 0.25%가량 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최근 이 10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선을 코앞에 두고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계속 시작은 항상 음봉으로 시작을 하고서 이후에는 이 양봉으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단타 전략으로 이 골드 전략 어떻게 봐야 할지까지도 함께 정확하게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유로도 현재 0.14% 상승하면서 1.059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유로 같은 경우에는 21시 49분부터도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금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장대 양봉, 음봉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을 부근으로서 이 횡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방향성은 또 보여주지 않은 채 이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20일 라가르드 총재가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발언한 가운데 오늘 유로 어떠한 방향성을 지금 그려나갈지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정확하게 이슈까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상품들 어떤 차트의 모양 그려가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먼저 오늘 지금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단타 상품과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단타 상품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도 나스닥 지수 선물 상품 준비했습니다. 지금 다음 주가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참 좀 이따가 자리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20년 만에 거의 뭐 신기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 기대감 또 뭐 실적 우려, 악화 우려로 걱정 반, 기대 반 했던 증시가 실적 발표만 하면 다 지금 고꾸라지고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요. 지금 요 박스권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 340, 345 매도를 말씀드리고 싶고 순절은 최대한 345에 붙여서 잡으시면 360 정도 고개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270, 275 요 라인에서 일단은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270 기준으로 15포인트, 그러니까 255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손절을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0, 345 매도, 270, 275 매수 이렇게 일단 잡아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박스를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요. 이 박스가 언제 벗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박스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익절은 20포인트, 80티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리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매도로 잡을 수 있는 부근은 14,340에서 345 사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로 볼 수 있는 부분은 14,270에서 275라고 정확하게 그 구간과 이 포인트까지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까지 함께 이어가면서 익절은 20포인트 들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시해드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드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함께 그 전략 함께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단타 전략까지 저희는 함께 세워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대응하고 또 바라봐야 할지 그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나스닥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TV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를 좀 꽤 많이 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 기업이 좀 실적 발표했는데 중소형 업체 말고 대형 업체들이죠. 대형주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하면 지금 막 마이너스 8%, 10%씩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엔비디아와 이제 테슬라가 특히 엔비디아가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 엔비디아도 지금 마이너스 10%, 테슬라도 지금 마이너스 15% 그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고꾸라지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똑같습니다. 일단 고꾸라졌다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한 번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미국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빅테크, 빅7 아니 빅10 이 기업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30% 정도 이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기업들이 뭐 하나가 이렇게 넘어지면 고꾸라지면 주가가 휘청휘청 거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휘청휘청 거리는 이유가 그 기업들이 뭐 실적은 괜찮았으나 예상보다 그렇지만 향후 전망 가이던스죠. 가이던스가 안 좋다. 아니면 또 대표이사가 CEO가 아니면 CFO가 우리 다음 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 한마디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든 S&P 지수든 계속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보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 하실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는 더 빠지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이제 FOMC 주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니면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박스권을 좀 치지 않을까. 급등 급락 없이 큰 폭으로 박스권을 좀 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는 동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늘상 그랬듯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에 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말을 상당히 거칠고 세게 연준 위원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쟁을 두 군데서 하고 있고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에 지난 2년여간 지금 2년 다 돼가지고 이제 지원된 게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한 4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달러를 그냥 바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더 찍어낸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고 찍어낼 수밖에 없겠죠. 세금을 더 걷거나 채권을 더 찍어내거나 국채를요. 그러다 보면 국채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그런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파만파 이 금리 올라가는 게 연준 파월 때문이냐 아니면 바이든 때문이냐 아니면 뭐 경기가 뭐 안 좋아서 그렇게 때문이냐. 근데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아니죠. 지금 GDP가 1년이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가 또 나왔습니다. 획기적입니다. 이제 서플라이즈거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미국은 GDP를 3번 발표합니다. 네, 지금 3, 4분기 GDP니까 처음에 예상치, 속보치라고 하죠. 그다음에 수정치, 그다음에 12월 달에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그렇지만 완전히 서플라이즈급이죠. 한마디로 그만큼 미국의 GDP의 70%는 소비로 이루어지니까 미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했다는 거고 오늘 PC 나온 것만 보더라도 일단 시장 예상치를 다 맞았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맞았지만
소득이 줄고 지출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연준이 싫어하는 게 소비가 느는 거죠. 다행히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연준이 보는 입장에서는 뭐 아주 미미하게나마 줄었기 때문에 뭐 괜찮다 싶겠지만 지출이 늘었다는 얘기는 결국 아직까지도 우리 속된 말로 주머니 돈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FOMC 때 금리는 동결하더라도 매파적인 발언 한마디로 센 발언에서 금리 올리는 효과 그거를 간접적으로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도록 하죠. 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훅 꺼졌습니다. 여기가 지금 140인데요, 이 자리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 600, 14,600 요 자리죠. 요 자리나 500 요 자리까지 찍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14,000선까지 찍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를 찍고 이렇게 머물길래 일단 뭐 대충 보는 게 맞았구나 싶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훅 내려오는 바람에 이거 14,000원 찍을 수 있겠네. 그렇게들 다들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140에 머물러 있죠. 140에 머물러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 PDA 기법 보셨다시피 과매수권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열권에 들어가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슬쩍 꺾여져 버린다면 여기서 반등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FOMC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FOMC 때까지는 이 14,000선과 14,500 정도 아니면 지금 자리 14,200에서 500 정도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 FOMC라고 해봤자 한 이틀 정도 3일째 되는군요. 10월 31일 그다음 이제 11월 1일이니까 그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750 정도 750 요 선에서 일단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를 좀 치다가 FOMC 이후로 전반적인 또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당장 또 12월 중순에 FOMC가 또 있긴 한데 그건 일단 논외로 하고 그렇게 되고 이제 11월 첫째 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 실적 발표 그게 이번 달 최대 변수가 될 거고 그다음 FOMC에서 그게 확정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실적 발표는 나쁘지 않았으나 매출 예상 매출은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가이던스는 다들 지금 발을 빼고 있습니다. 책임지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요동을 친다 그러면 14,000 부근까지 요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40이 단기 저점이라면 당연히 500하고 600 라인이 당연히 여기서 큰 저항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주봉을 좀 보도록 하죠. 주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월봉이군요. 주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전쟁이 확전이 된다거나 전쟁이 확전되면 일단은 원유값이 급등할 거기 때문에 원유값이 급등하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겠죠. 우리들이 쓰는 뭐 볼펜, 마우스, 노트북 아니면 심지어 비닐봉지까지 원유 추출물이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전쟁이 확산되면 당연히 나스닥 지수는 일단은 하방으로 좀 내리쏟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혹자는 얼마 되지 않을 거야. 이란이 뭐 쫄아서 미국한테 덤비지는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이란이 그렇게 되면 그 중동에서 9.11 테러를 무슨 깡으로 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맹주는 사우디냐 이란이냐 뭐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걸로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란도 좀 만만치 않게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면 62평선입니다. 13,000 얼마죠? 740 요 라인까지도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패닉이 오겠죠. 그런데 740 막 14,000 깨졌으니까 나 무조건 이제 매도로 수익 챙겨야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일시적인 거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다 회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라크랜다.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28 전쟁도 회복합니다.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아도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고 그런 그 시향적인 부분도 노란톡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챙겨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 충격으로 좀 더 빠진다 그러면 이 자리 주봉상 60평선 자리까지 14,740, 한 800선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자리가 월봉상 62평선 자리입니다. 아이고 여기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자리죠. 22평선 자리. 월봉상 22평선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걸린 거예요. 14,100, 140
이 자리가 월봉상 12평선. 여기서 걸린 거고 좀 더 내려간다 그러면 13,000 초중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긴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4, 4분기 실적 발표나 나와야 충격을 먹어야 좀 내려갈 수 있지. 지금 미래에 그 매출이 안 나올 걸 좀 감안해가지고 매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회복을 해서 일봉상 보면 이 자리까지 500에서 600 이 자리까지 일단은 회복하지 않을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개최되는 FOMC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FOMC 결과에 따라서 향후 나스닥 지수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세한 사항들 좀 원하신다면 자료들이나 그런 거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일단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이 단타부터 중장기 전략까지 저희 차트 보면서 우리 상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 대응해봐야 하는지 그 모든 내용까지 함께 방송 통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입장해 주셔야지 오늘 그리고 그 이후에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정확한 전략과 공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만 활짝 열려 있고요. 방송 이후에는 더 이상 입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야지 내가 아직 해외 선물을 시작해보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계속해서 실수가 발생하고 있더라도 마스터님과 함께 그 노하우를 통한 강의까지 들어가면서 시장 정확하게 붙잡아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주요 상품들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 함께 보시죠.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0.15%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2,000선을 코앞에 두고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눌렸을 때 매수를 받아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눌렸을 때 매수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용어로 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뭐 골드가 다시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전쟁이 해결되기보다는 좀 둔화되면서 확전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드 일봉 아주 제가 10년 넘게 이 일하면서 이거 참 이렇게 이쁘장하게 올라간 차트는 간만에 봅니다. 골드건 뭐건 이렇게 이쁘장하게 올라간 차트는 뭔가 한번 쇼킹한 일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차트인데 단 몇 거래일 만에 그냥 1823에서 2000선까지 2000포인트까지 얼마죠 이게? 그러면 한 1800틱? 1800틱을 쏜 겁니다 위로. 1800틱이면 그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그 정도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뭐 그 감상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일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봉이 여기 60일 이평선이죠. 파란색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평선들이 지금 만약에 이게 이 자리가 없었다면 여기가 없었다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며칠 전까지 본다 그러면 이평선들이 막 따라 올라오는데 형 어디가? 그러고 따라 올라오고 있죠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한마디로 그건 거죠. 갑자기 그 새우깡 가격을 올리면 담배 가격이든 새우깡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주춤해서 안 삽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소비하는 양은 거의 비슷하죠. 담배도 그렇고 그 뭐 과자든 술도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이 여기서 5일 이평선, 주황색 선이 10일 이평선, 약간 저 노란색 띠를 하고 있는 이게 20일 이평선, 녹색 60일 이평선.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죠? 형 어디가? 그러면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0선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2000선인데요. 2000선이 딱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딱 라운드 피겨 아니겠습니까? 그쵸. 라운드 피겨. 뭐 100만 원만 빌려주지 뭐 91만 8,750원만 빌려줘 이러진 않으니까. 그럼 2000선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넘을까요? 못 넘을까요? 이거는 FOMC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골드가 몇 년째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골드는 그 상품 가치의 가치의 차익 한마디로 팔았을 때 이익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뭐 국채든 은행 예금이든 모든 주식이든 배당이 있고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뭔가 불안한 아니면 대체 자산, 안전 자산이 귀해질 때 또 그럴 때 올라가는 거라서 일단 2,000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해야 됩니다. 더 올라가려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확보라고 하는 건데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2,000선이 원만하게 돌파를 못할 거고요. 그래서 내려온다면 좀 밑에를 보시면 되겠지만 방송 중에는 안 올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올만한 자리는 이 자리거든요. 1986, 87 이 자리인데 좀 약할 것 같고요. 이 자리 82, 1980이요. 1982, 81 이 자리에서 일단 매수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려오면 2,000선에서 매도를 쳐도 되지 않나요? 될 거는 같은데요. 될 거는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강하니까 1981, 82에서 일단 매수 포지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은 80일 기준으로 한 25틱, 그러니까 한 80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80 아니죠. 82, 81이니까 얼마죠? 계산이 안 되는데. 네. 79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9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골드는요.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남아 있고, 하지만 FOMC 기준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눌렸을 때 매수가 더 유리하고 2,000선을 넘어간다면 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손절은 꼭 걸어두시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골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까지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일단 1982달러에서 매수하고요. 손절은 1979달러까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이렇게 대응을 해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주식시장 어려움고 힘든 가운데 이 해외 선물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시작해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지금 바로 허생마스터님과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공부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이 시간 방송 종료 직전까지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네, 5일 현재 빨간불 켜고 있죠. 0.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도 전략 함께 세워봐야 되겠죠. 네, 마스터님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일단 5일은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횡보가 며칠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차트를 보시면 이 일봉상 차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4거래일째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횡보 자리는 가만히 보시면 이 자리 여기서도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한 후에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일단 이평선이 위치가 다르죠. 여기서는 이평선이 이렇게 보시면 올라가는 단계였고 여기는 지금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일이 지금 이슈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동 문제 때문에 올라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좀 관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굳이 매수를 하고 싶다면 82달러 정도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82달러를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기다림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나스닥 지수 매매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조금 디테일한 차트를 보도록 하죠. 디테일한 차트는 83 그리고 82.10 이렇게 일단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이렇게 해서 86달러 그리고 86달러죠. 86달러하고 85.50 이렇게 일단 저항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83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지는 많이 되죠. 그러니까 82달러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나는 진짜 급하다 그럼 83달러 그렇지 않다 그러면 82달러 하지만 권해드리는 건 좀 관망을 좀 하셔라. 왜냐하면 오일이 골드하고 다르게 골드보다 더 많이 변동성이 요즘 큽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일이 뭐 우리가 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군다나 금요일이니까 그쵸. 차라리 FOMC 끝나고 11월부터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11월이면 달라지나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일이 별의별 거 다 붙여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경제 관련돼서 움직이고 전쟁 관련돼서 움직이고 또 수급 재고 문제로 움직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움직입니다. 이게 솔직히 이게 상품이면 수급이나 뭐랄까 앞으로 경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그런 전망치를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다 갖다 붙이는 게 오일에다 갖다 붙이니까
5일 같은 경우에는 좀 변수성이 크니까요. 네, 가능하면 관망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82.0010 정도는 돼야 여기 보시다시피 일봉상 여기가 네, 박스 하단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좀 안정적으로 좀 받지 않을까. 83달러도 받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 정도 82달러 부근에서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일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만약 중동에 누군가가 산유국이 전쟁에 동참을 한다. 어떻게 됐어요? 폭등합니다. 폭등. 매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근데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 그럼 또 이제 폭락은 아니지만 급락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문제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상품들 함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계속해서 전략 이어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방송 꼭 함께 입장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허생 마스터님의 공개 방송이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이 시간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실시간 소통까지 가능한 이 공개 방송 교육 과정까지 함께 여러분들 함께할 수가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10월 30일 월요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 다루게 될지 함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음 주 월요일 공개 방송 함께 하시게 된다면 어떤 내용과 이슈 잡아가게 될까요? 일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 관련해서 이제 증시 전망. 우리나라 증시는 미증시 따라가는 거지만 요즘 많이 약하죠. 미증시 전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할 때 우리가 요즘 한참 쓰고 있는 게 PDA 기법입니다. 그렇죠. PDA 기법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요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런 자료들 보실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런 것들 한번 배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경제 지표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경제 지표 나오면 1차적으로 경제 지표를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경제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야와 안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시간이 된다 허락해준다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전 10시, 오후 10시 이렇게 해서 두 차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들어와서 대기해 주셔야지 월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공개 방송까지 여러분들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우리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미증시까지도 붙잡아갈 수 있는 이 하반기 증시 전략과 이슈 모두 다 정확하게 이슈 파악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 시장 속에서 차트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우리 마스터님만의 핵심 비법인 이 PDF 전략 방법까지, PDF 전략 방법까지 모두 다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모든 선물과 강의까지 전부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마스터님만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지금 시장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기법과 방법까지 이 강의 통해서 노하우 철저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이 큰 수익 내주시고요. 내주실 때마다 이 PDL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십니다. 이 전략과 기법이 어떤 내용이길래 계속해서 모두 다 함께 수익 인증까지 해주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함께 들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PD의 기법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찾아보셔도 안 나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법매 특허. 여러분들께서 이거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표를 만든 건 아니고 대박 수익이라고 하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뭐 50틱, 어떤 분들은 한 100틱은 먹어야 돼. 어떤 분들은 난 적어도 뭐 200, 300틱은 챙겨야지 뭐 수익이 좀 대박 수익이라고 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한 100에서 120틱 정도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챙겨서 나오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못 잡아도 4, 50틱은 기본으로 잡는 거고 수익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한 좀 짧고 굵고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죠.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노란톡방에서 240틱을 쓰고 있습니다. 240틱이라 함은 틱봉이죠. 시간을 무시하는 겁니다. 시간을 무시하고 거래량의 흔적을 따라서 그 포지션을 정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분봉은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일단 3분봉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하고 틱봉하고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가 좋으냐? 네. 그건 누구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 어떨 때는 틱봉이 좋고 어쩔 때는 분봉이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FOMC처럼 한 빗물 쏘는 상황에서는 분봉을 하게 되면 쭉 올라가는 구경하는 거죠. 그냥 쭉 구경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거 구경하게 되는 거죠. 틱봉으로 따지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봉 하나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입니다. 그냥. 그럴 때는 틱봉으로 바꿔서 보실 거 추천해 드리지만 네. 그렇지만 이거 틱봉을 쓰게 되면 너무 정신이 없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분봉도 이번에는 분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미장이 한참 활발한 미장 10시 반, 22, 30분, 11시까지, 30까지 차트입니다. 이 분봉 하나가 뭐죠? 3분짜리입니다. 3분짜리고 여기가 시가죠? 시가. 여기서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마감을 하든 어떻게 마감을 하든 여기에서 이 봉 하나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다시 보면 네. 이 봉이 여기 3분봉 하나가 이렇게 박스를 친 요 정도 틱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그냥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게 편한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써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매매를 할 때 2개를 다 켜놓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께서도 모니터 허락된다면 2개를 다 켜셔서 활용하시면 조금 더 좀 확실한 매매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차트 좀 작긴 한데요. 이게 뭐 장소가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우린 분봉으로 지금 매매를 하는 건데 틱봉하고 매매가 같지 않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240틱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분봉은요. 들어가는 자리는 똑같습니다. 침체를 나올 때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봉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ADX가 뭐라고 그랬죠?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방송하면 찾아보시면 되고 추세 강도 그러면 20 이상 떠 있다면 이렇게 해서 데드 크로스가 나면 여기서도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틱봉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틱봉은 이렇지 않았고 적어도 틱봉은 좀 내려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분봉은 아까 보시다시피 이 봉 하나가 거래량을 따랐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됐던 거를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쑥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물결을 치면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20 이상 떠 있다면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났으면 여기서도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면 쭉 내려와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 150포인트면 얼마죠? 한 600틱 정도가 됩니다. 600틱이면 얼마죠? 한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시간은 꽤 걸렸겠죠. 틱봉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하지만 분봉은 좀 인내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인내심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격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좁아들고 늘어나고 좁아들어서 결국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까지
반대 포지션에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분봉을 추천해 드리지만 나는 그 좀만 밀리면 우리 쫄아서 이제 청산한다 그러죠. 쫄청을 해요. 아니면 나는 새 가슴이라 한 뭐 20만 원, 30만 원 수익 나면 어쩔 줄 몰라요. 그럼 절대 분봉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네. 이거 하나로 다 표현이 되는데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새 가슴이시겠어요? 네. 그럴 거면 눈으로 보시는 게 낫죠. 그죠? 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또 하나는 뭐냐면 분봉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꼭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한 4, 50틱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수익권이면 본청에다가 수익을 걸어 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잡았는데 올라가다가 하다 보면 쭉 내려가는 거죠. 네, 보이지가 않으니까 잘. 뭐 익숙하다 그러면 뭐 괜찮겠지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도로 스위칭을 했었고 여기서 매수로 스위칭을 하는 거죠. 20 이상 떠 있으니까 녹색선이. 그런데 쭉 가다가 꼬꾸라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4, 50티 이상 수익이 나면 분봉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손절을 본청에다 걸어 놓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데드 크로스 여기서 났죠. 데드 크로스 여기서 났습니다. 떨어지면서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는 거의 본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 하셔야죠? 말씀드렸죠. 바로 스위칭이 가능하다고. 분봉을 하시게 되면 틱봉하고 다릅니다. 틱봉은 좀 침체 구간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있지만 분봉은 좀 편하시다면 편하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뭐랄까 좀 밀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장단점이 있으니까 틱봉은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분봉은 봉이 하나 마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불리함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뭐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매도로 들어가면 똑같이 40포인트면 얼마죠? 한 160틱. 160틱이면 한 얼마죠? 한 100만 원 돈? 되겠네요. 네.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틱봉에서 매매를 했다면 침체 구간도 이런 식으로 있고 자주 있고 나올 때 삐져나올 때 무슨 색이냐에 따라서 진입을 했었잖아요. 근데 분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틱봉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분봉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잦은 단타를 친다 그러면 틱봉을 쓰셔야 되는 거고 난 단타는 어지러워 하신다 그러면 분봉을 쓰실 걸 추천해 드리고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함께 분봉과 틱봉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ADX까지 이야기해 봤고요.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려지면서 20 이상을 넘어올 때 여기서 매도를 진입하시면 되겠죠? 쭉 가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쯤에서 정리를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라고요? 3분봉이니까 크로스가 됐는데 이게 ADX가 20 위에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골든 크로스로 여기서 스위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매도로 들어갔을 때 60포인트 한 240틱. 240틱이면 얼마죠? 한 150만, 130, 40만 원? 여기서 매수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80틱 정도 수익을 또 챙겨갑니다. 어디까지요? 데드 크로스 때까지.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내려가는데 곧 침체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들어가셔야 되고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20보다 좀 더 많이 위에 떠 있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갔으면 뭐 손절될 수 있고 아니 본청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골든 크로스 때 다시 들어가시면 어디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니면 여기 교차될 때까지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이 정도 한 180틱 정도 수익을 또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도로 전환하시면 되는 거고 한마디로 말해 분봉은 연속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시간 개념이 들어가고 조금 더 인내해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틱봉을 쓰시다가 분봉으로 가시면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봉이냐 틱봉이냐 난 모르겠다. 둘 다 켜놓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수익은 다 납니다. 다음 버전도 있는데 다음 버전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런 거를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방송 노란 톡방에서 이제 계신 분들하고 매매를 하고 나면 수익이 나잖아요. 이렇게 30틱이든 60틱이든 100틱 수익이 나면 여기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여기서 청산을 왜 했는지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써드립니다. 이거를 노란 톡방에서 이제 딱 공개를 드리고 매매 내역을 그렇게 해서 방금 한 뭐 10분, 5분 전에 그 차트 드리니까 길면 1시간 안쪽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왜 들어갔는지 그래서 설명을 드리니까 지나간 하루 이틀 지나간 차트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5분, 10분 아니면 1시간 전 차트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자료들 챙겨가실 거 추천을 드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이건 항생이니까 나스닥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DMI가 200도가 벌을 때 청산했다라는 거, 좀 전에 했던 거 이렇게 해서 침체 후에 매수 신호가 나와서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80틱 정도 수익을 챙겼다는 거 보시면 차트만 살짝 돌려보시면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자료들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거 말고도 시장 브리핑 아니면 어저께 아침에는 어저께 마감 미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그런 현황 뉴스들 모아서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져가시면서 또 이제 우리 파생하면 많이 외롭잖아요. 네, 그렇게 대화도 하시고 또 공유도 하시고 이런 자료도 참고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또 이제 매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도 참여하셔서 같이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지금 시장에서 수익 랠리 이어갈 수 있는 마스터님만의 전매 특허 기법이죠. PDA 방법까지 함께 정확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고 강의까지 함께 들어봤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전략까지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입장해 주셔야지 그리고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방송 초반에 제시해 드렸던 단타 전략 함께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345포인트에서 매도하라고 하셨고요. 익절은 20포인트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상황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네. 제가 좀 긴가민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손절 저번에 언제죠? 한 두세 달 전에 손절을 2틱인가 3틱을 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1틱, 2틱 차이로 안 잡힌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범위를 조금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일단 살아나온 구간입니다. 살아나온 구간이고 여기가 아까 20포인트 이상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찍고 일단은 20포인트 이상 수익은 났습니다. 수익은 났으니까 이제 매수 자리 이 자리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박스 원래는 350선 매도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350보다 340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340, 345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대한 345에 붙여서 매도를 쳐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손절은 360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 20포인트 이상 80틱이면 한 50만 원 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수익은 났고 만약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했다 그러면 320이나 300 이 정도까지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시간 대응을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하는 방법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정보 공유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방송 초반에 제시해 주신 나스닥 단타 전략 시원하게 수익 실현했습니다. 굉장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수익 잡고 방향성 가져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이 방송 초반에 제시해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수익 났다라는 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앞에 있는 QR코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14,345포인트에서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익절은 20포인트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FOMC 이후에는 방향성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골드 전략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일 이평선 지지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 시에 매수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대응 방법은 1981에서 1982달러 선에서 매수, 손절은 1979달러에서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일도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은 관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나 반드시 거래를 하고 싶으시다면 82달러에서 지지 확인 후에 매수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까지 오늘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포인트 저희는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공개 방송과 우리 방송 이후에도 함께 전략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로 인해서 이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